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토벤의 운을 계속 살펴봅니다. 자, 1798년. 이때는 이제 대운이 바뀌어서요, 신묘 대운이 시작합니다. 자, 묘에는 지장간으로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운상에서 이미 을신충해서 이 신이 깨져나가죠. 그래서 신한테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이와 더불어서 이 98년은 무오년이에요. 그 5에는 병기정 해서 또 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충에서 또 깨져나가죠. 또 무도 뜨거우니까 또 신이 깨져나가고, 이 신은 참 불쌍합니다. 을한테 맞고 무한테 맞고 정한테 맞고, 그리고 이 신은 우리 신체 장기 중에서 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이 신이 깨진다, 청력 손실이 된다로 발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신이 약해지면 신을 지향하게 돼 있고요. 이 지향을 하게 되면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게 되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불편해지죠. 그리고 어떤 날카로운 칼 이런 기운이기 때문에 뭐 자살 이것도 신의 기운으로 떠올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하일리겐 슈타트 유서도 이 신묘 대운일 때 쓰게 되는 거죠. 자, 시간이 흘러서요. 자, 1800년. 이때는 이제 경신년입니다. 그러면 경이 이 신의 통근을 하게 됩니다. 경이 아주 강해지죠. 그 다음에 연간에 있는 경도 이 세운 신의 통근을 하게 되고, 그래서 1800년의 운의 핵심은 이 강한 경이에요. 그리고 이 강한 경은 이 대운에 있는 갑과 갑경충 해서 또 반응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경은 베토벤 입장에서는 편인입니다. 이 편인을 이용해서요, 이제 베토벤은 교향곡 1번, 그리고 현악 4중주곡을 발표했고, 이 작품이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1800년 전까지는 피아니스트로서의 명성을 갖고 있었고요. 1800년 이후부터는 피아니스트뿐만 아니라 작곡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이 강했고 이 강한 경을 교향곡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신이 약하다 보니까 신을 지향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을 바로 현악 사중주곡을 만드는 데 쓰게 된 겁니다.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다 신, 그 가느다란 선을 이용해서 연주하는 악기들이잖아요. 이 신을 지향한 결과물입니다. 자, 1802년 이때는 임술년입니다. 이 약했던 신이 세운 술에 통근을 하게 되죠. 이 술에는 지장간으로 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이 신이 힘을 얻게 되고요. 이 좀 더 강해진 신을 이용해서 또 교향곡 2번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임이 들어왔고, 임은 베토벤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죠. 본인이 임일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이 월지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운으로 들어온 임은 이 월지에 통근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좀 더 내가 강해졌고, 또 내가 강해진 걸 이용해서 이 신을 내가 사용해가지고 작곡으로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신은 베토벤 입장에서는 정인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제 인기가 있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하는 데 썼습니다. 자, 1804년이에요. 이때는 갑자연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라는 수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베토벤은 좀 더 강해지는 거고요. 근데 수생목이기 때문에 이 수가 이 갑으로 그리고 여기 갑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 뇌가 강해졌을 때 이 강한 기를 분출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유통이 잘 되면 좋은데 바로 갑, 식신으로 유통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신의 기운을 이용해서 갑의 기운을 이용해서 교향곡 3번을 작곡하게 됩니다. 자, 그 3번의 부제는 영웅이죠. 이제 나폴레옹을 생각하고 작곡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갑이라는 기가 지금 특징적인데 갑은 우뚝 서는 겁니다. 바로 영웅, 우뚝 서는 영웅의 이미지와 리더의 이미지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교향곡 3번으로 발현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발트슈타인이라는 팽성이의 후원자 있었잖아요. 자, 그 발트슈타인한테 헌정하는 소나타 21번도 이때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향곡 3번 이후로 이제 과거의 하이든 그리고 또 모차르트의 영향에서 벗어나가지고 베토벤만의 색깔을 가지게 됩니다. 즉 갑식신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즉 나의 뜻을 깨끗하게 자유롭게 펼쳐 나가고 있는 거죠. 자, 1805년으로 가볼게요. 자, 이때는 을축년입니다. 자, 축 보면 개신기 해서 여기에 기가 있고요. 또 신 있기 때문에 이 약해진 신이 또 통근하면서 그나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을은 대운에 또 통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을이 십성으로 보면 상관이죠. 그리고 이 기는 정관이고요. 그러면 을기충, 상관경관이 일어납니다. 즉 사람들하고 어떤 마찰이 일어나게 되죠. 1805년에 오페라 피델리오를 발표를 했는데 흥행에는 실패합니다. 즉 을기충, 상관경관이 발생해서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는데 좀 멀어진 거죠. 하지만 이때 흥행 실패했던 이 피델리오는 10년 뒤에 또 인기리에 재상연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요 1812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대운이 임진대운으로 바뀌었어요. 임진이면 수가 아주 강한 운이에요. 이 진은 자진, 반합하면서 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을 보면서 이 토라는 기, 그리고 을, 목이라는 기, 그리고 자진, 수라는 기, 이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진은 수가 강한 대운이고요. 그럼 수가 강해졌다? 그럼 베토벤은 더 강해져. 왜냐하면 내가 임일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더 강해졌다 그러면 뭐 자신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건강해지는 거고요. 또 이게 약간 삐끗하면 기고만장, 오만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12년 이때가 안 그래도 수가 많은데 또 임신년이네요. 그러면 또 임이 여기 신의 통근하고 또 이 세운에 있는 임도 통근하고 아예 그냥 수가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토벤은 이제 자존심이 강해요. 본인이 또 강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18세기, 19세기 때는 이제 뭐 계몽사상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프랑스에서 혁명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귀족에 대해서 과거처럼 뭐 굽신거리지 않는 그런 문화였었죠. 그래서 이제 베토벤도 역시 귀족을 그냥 평등하게 바라보자. 귀족은 여러 명 있다. 하지만 베토벤은 나 혼자뿐이다. 이제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는데요. 친구였던 괴테와 나란히 가다가 귀족이 지나가니까 괴테는 정중하게 이해를 표합니다. 그러면 베토벤은 그런 괴테를 보면서 못마땅해 하죠. 괴테를 디스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또 괴테와 또 멀어지게 되기도 하는 거죠. 자, 1815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715년은 유럽 내에 희망이 넘치던 때였어요. 왜냐하면 1814년에 나폴레옹이 퇴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은 나폴레옹이 주도해서 일으켰던 전쟁은 끝이 나고요. 그래서 이 전후처를 위해서 빈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빈 회의에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이곳에서 10년 전에 그 흥행 실패했던 오페라 피델리오가 재상연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세우는 을해년이에요. 을해, 이것은 이제 목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수가 강한 상황에서 목이 들어왔다. 수생목. 그러면 이 강한 수가 배출이 되고 있죠. 흘러가고 있죠. 수가 그냥 많기만 한다. 그러면 가유불구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지만 이게 쑥 목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식상을 이용해서 이제 베토벤은 바쁘게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향곡 7번 그리고 8번도 이 빈 회의에서 연주가 됩니다. 그리고 베토벤의 명성은 이제 절정에 치닫게 되죠. 자, 을해라는 이 상관의 강한 기로 바쁘게 활동도 하지만은 또 상관은 여전히 상관, 경관, 정관하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한 상관의 기를 이용해서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소송이냐면 이제 베토벤의 동생이 죽으면서 조카인 칼이 남겨지게 되는데 그 칼에 친권을 두고서 그 제수 시였던 요한나하고 소송이 벌어지게 되죠. 물론 지금 베토벤은 이 강한 수로 생받는 상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송이라는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이 이깁니다. 승소를 해요. 그래서 칼을 차지하게 되죠. 하지만 이 어렵게 얻은 이 칼과는 베토벤이 죽을 때까지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이 상관의 기운에 영향을 계속 받게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임진대운이 있는 동안에 베토벤은 지금 나이가 40대예요. 40대. 그리고 이제 40대 후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운이 바뀝니다. 계사대운이 되죠. 자, 임일간 입장에서는 이 화대운은 불리해요. 나와 반대되는 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점점 약해집니다. 물론 수국화, 내가 극하는 기라 할지라도 결국 내가 약해지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베토벤은 이때부터 이제 좀 노숙자처럼 살게 됩니다. 하숙집에 얹혀 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꾸미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노숙자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뭐 경찰한테 잡혀가기도 하고요.
이것도 주변 사람들한테 미치광이로 오인받기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또 유명했던 음악가인 로시니 같은 경우는 베토벤처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산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뭐 후원 활동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이미 뭐 레슨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악보를 출판했기 때문에 그 출판비도 인세도 받고 있었고 또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은 많았어요. 하지만은 이제 이 화대운이 들어옴 인해서 본인이 힘들어지고요. 흉해지고 그게 이제 미치광이 소리를 들을 정도의 괴로움으로 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 연지의 인과 대운의 사가 인사형을 일으켜요. 또 일지에서 인사형을 일으키게 되고요. 자, 인을 보면은 지장간으로 무, 병, 병이 이게 아니죠. 병,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에는 무, 경, 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갑경충이 일어나죠. 근데 이 갑은 혼자서만 이 경을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병경충에서 이 병도 이 경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모여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충과 형. 그래서 충이든 형이든 변화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이 형의 변화는 좀 나한테 흉하게 발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어디에 갇혀버리는 거죠. 뭐 교도소에 갇힌다든지 어떤 범법 행위를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요. 아니면은 어떤 질병에 의해서 침대에 누워있게 되면 그것도 갇히는 꼴이 되고요. 또 일이 계속 꼬여가 버리면 내 심리적으로 감옥에 갇힌 그런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토벤은 지금 형에 갇혀 있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노숙자처럼 어떤 지내는 형태가 된 겁니다. 인사형의 결과가 될 것이고 또한 화대운에 의해서 본인이 약해진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청력은 이제 많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또 신체적으로도 감옥에 갇힌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1824년 마지막 위대한 작품 교향곡 9번을 초연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갑신년이에요. 자, 이전에도 이 갑이라는 길을 이용해서 식신을 이용해서 작품 활동을 완성하고 있었잖아요. 이때도 이 갑이라는 길을 이용해서 교향곡 9번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실제 지휘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귀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지휘를 했냐면 또 다른 지휘자를 두고 실제 지휘자는 이제 또 다른 지휘자하고 베토벤은 이제 지휘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귀가 들리지 않다 보니까 이 청중들이 박수를 칠 때도 못 알아쳤던 거죠. 그러면 이 1824년 이때는 형이 두 가지나 걸립니다. 이미 인사형은 계속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신형까지 걸립니다. 자, 이 신들 지장간 보면 무임경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사는 무경 병이고요. 그러면 병임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병이 깨집니다. 왜 깨지냐면 경이 임을 생하잖아요. 수생, 금생수. 그래서 이 강해진 수로 인해서 병이 깨지는 그런 형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이 하나만 있어도 좀 피곤한데 인사형이 사신형까지 들어왔고 이제 베토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귀가 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자, 1827년으로 가볼게요. 지금 화대운에 지금 베토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뭔가 갇힌 꼴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대운이 바뀌어요. 갑오대운. 자, 계사대운은 지지에만 화가 들어와 있지 천간은 여전히 수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갑오대운 같은 경우는 목생화해서 이 전체가 화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럼 베토벤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불리해지겠죠. 그런데 이미 화가 넘쳐서 불리한데 여기에 또 정해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목생화가 있어서 불이 또 타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베토벤은 1827년 3월 달에 혼수 상태에 빠지고요. 24일 날 그리고 이틀 뒤 3월 26일 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토벤의 운명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자바사주 바이.